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큰 실수는 대개 과했던 순간에 일어납니다. 너무 믿었을 때, 너무 기뻤을 때, 너무 높이 올라갔을 때. 그 순간에는 불안이 아니라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번만은 예외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확신이 가장 큰 대가로 돌아옵니다. 명심보감의 이 문장은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지나친 것은 반드시 그만큼의 값을 치르게 된다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문장은 명심보감에 나오는 이 구절입니다. 심해 필심비 심해 필심회 심히 필심후 심장 필심망. 뜻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함이 지나치면 반드시 큰 소모가 따르고 명예가 지나치면 반드시 큰 헐뜯음이 따른다. 기쁨이 지나치면 반드시 큰 근심이 따르고 부정을 지나치게 탐하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 이 문장은 도덕 훈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생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지나치면 관계는 균형을 잃습니다. 너무 주고, 너무 감싸고, 너무 대신해주면 사랑은 소모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계속 갈아 넣는 순간 그 사랑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명심보감은 사랑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랑에도 숨 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아이의 불편을 미리 없애주었고 실수할 기회도 대신 막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헌신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부모는 지쳐갔고 아이는 스스로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소모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명심보감의 말은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명예는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의 박수는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심해 필심회. 명예가 지나치면 반드시 큰 헐뜯음이 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명예가 커질수록 사람의 시선은 집중됩니다. 시선이 모이면 비교가 생기고 비교가 쌓이면 흠을 찾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존경이었지만 곧 의심이 됩니다. 높은 자리는 늘 외롭습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명심보감은 명예를 경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명예에 머물지 말라고 말합니다. 명예를 자기 자신으로 착각하는 순간 사람은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방어는 더 많은 공격을 부릅니다. 그래서 오래가는 사람은 명예를 가볍게 다룹니다. 칭찬을 받되 붙잡지 않고 존중을 누리되 의지하지 않습니다. 명심보감의 이 말은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명예는 빛이지만 머무를 자리는 아니다.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찬사가 끊이지 않았고 어디를 가도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가장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공로를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명심보감의 심해 필심회는 바로 이런 장면을 말합니다. 기쁨은 삶의 보상처럼 찾아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애쓴 뒤에 마침내 손에 쥔 순간 그래서 사람은 기쁨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히 필심 후 기쁨이 지나치면 반드시 근심으로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나친 기쁨은 사람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지금의 상태가 계속될 것처럼 착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기쁨에 취한 순간 경계는 가장 먼저 풀립니다. 또 하나, 지나친 기쁨은 기대를 키웁니다. 한 번의 성공이 다음 성공을 보장해 줄 것처럼 믿게 됩니다. 그 기대가 깨지는 순간 기쁨은 곧바로 근심으로 바뀝니다. 명심보감은 기뻐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쁨에 머물지 말라고 말합니다. 기쁨은 지나가는 손님이지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가는 사람은 기쁠 때 조금 더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이 근심을 미리 막아줍니다. 어느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의 성공으로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기쁨이 컸고 자신감도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 속에서 위험 신호를 놓쳤습니다. 결과는 큰 손실이었습니다. 명심보감이 말한 심의필시문은 이런 반복을 수없이 지켜본 말입니다. 네 문장 가운데 가장 짧지만 가장 무거운 말이 이 문장입니다. 심장필신망. 지나치게 탐하면 반드시 망한다. 여기에는 조건도 예외도 없습니다. 명심보감은 이 문장에서만큼은 완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탐욕은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의 욕심은 사람을 움직이지만 지나친 욕심은 사람을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위험을 보지 못하고 선을 느끼지 못하고 경고를 듣지 못합니다. 특히 부정한 이익은 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처럼 보이지만 한 번 넘은 선은 다음에는 더 낮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돌아갈 길이 사라집니다. 명심보감이 이 문장에 가장 강한 말을 쓴 이유입니다. 사랑과 명예, 기쁨은 조절하면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탐욕은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경고가 아니라 법칙에 가깝습니다. 지나치게 탐한 것은 언젠가 반드시 값을 치른다는 법칙. 명심보감은 마지막에 이 말을 두며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여기만은 절대로 넘지 말라. 이 네 문장은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는 듯 보입니다. 사랑, 명예, 기쁨, 탐욕. 서로 떨어진 감정처럼 보이지만 명심보감은 이 네 가지를 하나의 줄로 꿰어냅니다.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지나침입니다. 사랑이 사랑으로 머무르지 못하고 명예가 명예로 끝나지 못하며 기쁨이 기쁨으로 남지 못하는 이유. 모두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명심보감은 선과 악을 나누지 않습니다. 강함과 약함도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을 집요하게 바라봅니다. 이 네 문장은 말합니다. 감정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감정의 크기가 문제가 되는 순간이 있다고. 그래서 이 문장들은 따로 읽히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의 경고로 이어집니다. 지나치지 말라. 이 말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오래 살기 위한 삶의 설계도입니다. 명심보감은 행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너지지 않는 길을 가리켜 줄 뿐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지나쳐도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체력도 있었고 시간도 있었고 실수할 여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과해도 견딜 수 있었고 기쁨이 넘쳐도 다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은 다릅니다. 회복이 느리고 한 번의 선택이 오래 남습니다. 이 시기에는 지나침이 곧 부담이 됩니다. 감정이 과하면 몸이 먼저 반응하고 욕심이 앞서면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의 이 말은 이 나이에 더 또렷하게 들립니다. 조금만 덜 하라. 조금만 낮추라. 이 말은 포기가 아니라 조절의 권유입니다. 이제는 더 얻기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더 드러내기보다 버티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인생 후반에 이 말이 크게 들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침의 대가를 한 번쯤 겪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훈계가 아니라 경험의 언어로 다가옵니다. 명심보감은 삶을 잘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무너지지 않는 법을 알려줍니다. 더 가져라 하지 않고 더 올라가라 부추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덜 하라고, 조금 늦추라고, 조금 낮추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명심보감이 말하는 삶의 기술입니다. 사랑할 때는 남길 여백을 두고, 기뻐할 때는 다음 날을 생각하고, 칭찬받을 때는 자리를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심 앞에서는 가장 먼저 멈춥니다. 명심보감의 기술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박수를 부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사람을 오래갑니다. 한 번의 성공보다 10번의 균형을 택하고 한 번의 환희보다 매일의 평온을 택합니다.
명심보감은 삶을 불태우는 법이 아니라 삶을 오래 데우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책의 가르침은 화려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몸에 남습니다.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것이 명심보감이 끝까지 붙들고 있던 가장 현실적인 삶의 기술입니다. 오늘 이 말을 들으며 각자 떠오르는 것이 하나쯤 있을 것입니다. 지나치게 쓰고 있는 마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자리, 지나치게 기대하고 있는 관계. 명심보감은 그것을 당장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낮추라고 말합니다. 그 낮춤이 인생을 오래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이 조금 숨을 고르게 하고 조금 내려놓게 해주길 바랍니다. 지나치지 않는 삶. 그것이 명심보감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인생의 균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옛글 속 인생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